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내려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고점이 형성됐지만 소파동상 카운팅을 해봤을 때 이전 파동에 대한 연장 파동으로 보고 그리고 중간에 10%가 확인되면서 이런 내려가는 리뷰를 상반하면서 바로 최소한 이 저점만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분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이 타이트하게 하려면 전저점 손절을 걸고 롱을 진입하거나 아직 상승 추세는 깨지 않았기 때문에 롱을 유지하는 건 괜찮다. 다만 올라오게 되면 공통적인 숏도 진입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꼭 확인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올라오면 인생 숏을 계속 생각해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는 지금 상승하는 파동이 이전 15K부터 상승하고 지금은 126K까지 올라갔어요. 15K에서 상승했던 게. 그 큰 상승이 하나의 임펄시브한 파동에 있어서는 엔딩 다이아고날의 1파동을 아직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 2파동 하락이 있을 거다라는 게 제가 주봉상 이상의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전체를 엔딩 다이아고날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 또한 임펄시브하게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올라가는 소파동도 임펄스로 보는 게 아닌 우리는 복합적인 상승으로 보고 공통적인 숏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게 최근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했을 때부터 숏을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공통 숏자리 나올 거라고 봤었죠. 이때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더라도 숏은 유지된다. 왜냐 RSI도 하락 다이버스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이전 상승이 그러니까 앞에 파동과 연계돼서 카운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레이블 형태이기 때문에 숏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왔을 때 이스펜딩 플랫으로 처음에 봤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고점을 너무 살짝 넘기고 1.13만 도달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불규칙 파동은 가능하다라고 봐서 이스펜딩 플랫 이 자리에서 롱을 진입했습니다. 롱 진입한 이후에 반등했을 때 하락 다이버스가 걸리는 내려온 파동에 대한 618 반등했을 때 공통적인 익절 라인이기도 하고 숏도 잡아볼 만한 자리예요. 근데 제가 숏을 여기서 들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입은 안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진입했던 거는 내려오면서 두 번의 부분 익절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10%, 여기서 한 15%, 조금 더 되나? 아무튼 총 다 해서 한 25%, 30% 정도 익절을 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숏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 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파동은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지 상승으로 다시금 만들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려온 파동을 카운팅 해봐야 돼요. 근데 얼추 비슷하죠. 하나의 파동이 있고 되돌림 만들었고 일자 무빙으로 쭉 내려왔고 되돌림이 618 좀 깊었으나 하나의 파동 만들었고 되돌림 이후에 일자로 쭉 내려왔고 여기 앞에 파동과 이 앞에 파동이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는 교대 법칙을 엘리엇상 따르게 된다면 이 법칙상은 보통 A라는 파동 또는 W라는 파동이 가격적으로 내려왔다면 뒤에 파동, C파동 또는 Y파동 기간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즉 앞에 파동과 뒤에 파동이 비슷하게 형성이 됐다 라고 하면 이거를 W 또는 A파동이라고 얘기해요. 즉 고점부터 저점까지 만든 걸 한 파동으로 묶되 이 한 파동이 추가적인 저점 만들고 상승하기보단 하나의 파동을 만들었고 되돌림 위에 추가적인 Y가 남았다 또는 C가 남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동 또한 하나의 파동, 되돌림 위에 또 하나의 파동이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고 그럼 이거를 하나의 W라고 볼 수 있다 또는 A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은 즉 지금 상승하는 건 이 내려온 파동의 조정 파동일 가능성이 있고 그 조정 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하는 Y 또는 C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말은 즉 시간 봉상 확인해 봤을 때 이 내려온 파동은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일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되돌림을 더 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반등은 되돌림 이후의 하락분으로 만들 수 있고 이 하락이 내려가는 하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승 파동에 대한 전체 되돌림을 다 주지 않았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전체 되돌림을 조금 더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따른 매매 전략을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내려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내려올지를 먼저 체크를 해볼 거예요.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어디서 롱을 진입할까를 먼저 생각해 둔 다음에 우리는 공통된 라인들만 매매하더라도 수월하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손절과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당연히 뭐 0.5618 라인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지금 내리게 되면 상승 다이버스는 계속 걸립니다. 상당 계속 걸릴 거예요. 그래서 롱 잡는 데에는 오히려 수월해요.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당연히 내려왔는데 일자 무빙으로 쭉 빠진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가 최고점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빠지더라도 하나의 파동 W를 만들었으니 X 이후에 Y 파동 3개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롱 진입하면 됩니다. 하나 쭉 내리고 있는데 진입하면 안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봉이 나오면 양봉, 음봉 나와야지 하나의 파동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음봉으로 내리고 있는데 롱을 진입해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데 대체로는 3개 파동을 만들고 진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죠. 이렇게 상다 걸리니까. 그러니 일자 무빙이 내려오면 당연히 매수는 할 수 없고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이렇게 걸리는 라인에서 진입하면 충분히 롱 매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깨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안 온다, 이거 지킨다 라고 했을 때에 대한 지금 당장의 매매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5분 봉상은 롱이 우세하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지켜봐야 될 건 지금 상승에 있어서 꼭 이게 추가적인 상승 또는 되돌림 이후 하락분을 만든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전 파동에 대한 고점부터 내려온 파동의 전체 되돌림을 지금 현재 얼만큼 줬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파동 카운팅상 지금 상승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승이다. 소파동상 상승 다이버스 만들었고 3개 파동을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을 줄 텐데 아직 382 구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파동이 최소한 382가 주면은 전고점 너무 살짝 넘겨요. 그래서 382보다는 0.5일 가능성이 있겠죠. 최소한 지금 매매하면 0.5까지는 들고 갈 수 있다. 롱에 대한 건. 공통 롱이라는 거죠. 반등 이후의 하락 또는 만약 여기서 되돌림 이후에 상승하더라도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먹을 수 있는 라인은 이 정도는 보인다. 그에 따른 손절 라인은 당연히 요 저점이죠. 그럼 손절과 익절 라인을 생각했을 때 한 1.5대 1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걸 돌파된다라고 하면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지금 파동 카운팅상 0.5를 상방 돌파하면 하락이 있어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0.5 언저리에선 하락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돌파되면 고점 돌파한다 라고 보고 전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매매 전략도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 위의 상승분이 0.5를 돌파하기 전에 떨어져 줘야지만 이 자리에 와서 롱을 진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당장은 롱을 진입해보자. 그 롱에 대한 건 전고점을 돌파하는 롱이 아닐지언정 단기적인 롱 이후에 하락분이어도 롱을 다시금 보자. 어차피 전저점 깨는 거 바로 깨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이거를 깨려면 만약에 다시 빠져요. 일자로 쭉 빼야 돼요. 이 자리를 일자로 밀어내야지만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비트에 대한 전반적인 매매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카운팅은 제 눈에 보이는 건 없다.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382에서 상승할 수 있느냐? 말씀드린 내용 매매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0.5까지 안 가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도덕적으로 하는 건 이자리가 많지 적절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없고 내려오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경박.